장수와 노화 분야의 세계적 특학이신 박상철 교수님께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부산 미래경제 포럼 특강자로 부산에 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장수촌을 찾아서 웰 에이징 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특강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장수 지역도 찾아보고 장수인도 만나보고 또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도 했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화 혁명이라는 책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지금 어떤 변화가 와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짐 보펠이라는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인구 수명 패턴을 쭉 그려보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세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은 여성, 파란색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고령 사회에 아주 내년에 들어간다고 돼 있고 고령 인구가 좀 증가한다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 아주 세계적인 인구학자 에자테라는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발표를 해놨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들의 수명이 어떻게 될까? 란셋이라는 유명한 잡지다 뭐라고 발표해놨느냐? 35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0가지 여러 가지 통계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일 꼭대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203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여성이 91세가 됩니다. 남자가 84세가 됩니다. 남자 여자 공이 세계 최고가 됩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 최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을 2028년에 추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장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최장수 국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건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 91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1살, 10살, 20살 죽은 사람 다 내서 평균 낸 것이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그걸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최빈 사망 연령은 평균 수명보다 대개 8살에서 10살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최빈 사망 연령이 몇 살이냐? 지금 91세에서 92세입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여성은 100세 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변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아주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생애 동안에 가던 수많은 그런 갓난 신고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는 존재, 그것이 노인이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자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홀리 에이징이라는 그런 말을 썼고, 자, 나이 든 사람이 거룩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냐면은 이 광주 대교구의 카톨릭 윤공이 대주교입니다. 저 윤공이 대주교는 어떻게 특별했냐? 재작년에 그분이 만 99세가 됐습니다. 가톨릭 역사에 있어서 100살이 되신 사제가 처음입니다. 저분. 그런데 저분이 백수연 미사를 본인이 직접 집전을 했어요. 마지막에 강론을 하시는데, 그때 강론할 때 이 어르신이 인용하신 어귀가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성이 쓰신 그 말씀 중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고 그리고 우리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삽시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100살 되신 대지교가 저런 말씀하시 아주 정말 전기 충격에 왔습니다.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기업인 중에서 만난 그 100세 어르신 그 대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데이비드 모독입니다. 데이비드 모독 이분은 그 도울이라는 그 통조림 회사 회장입니다. 그때 저분 만나 뵀을 때가 95세 때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100살입니다. 지금 100살 넘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감동입니다. 나이란 것은 상관이 없다. 내 몸을 쓰면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저분이 어떤 분이었냐?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분이 이제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여기 목장이 있더라고요. 목장에 가서 1시간 동안 말을 타고 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자동차를 그룹의 대회장인데 당신이 직접 운전합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기사를 쓰지만은 출퇴근은 자기가 직접 한다. 그때 제가 이제 95세 때 만나 뵀는데도 릴렉스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깝다. 제가 이제 한마디 저한테 해주십시오 이제 그랬거든요. 뭐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딱 간단합니다. Just do it. 해버려라. 그 다음에 저한테 큰 소리 딱 치시더라고요. 122세가 지금 세계 기록이지 않습니까? 나 125세 갈 거야. 아주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쳐서 저런 분들을 딱 뵙고 나면은 정말 아주 참 그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뵈면서 아, 나이 드신다는 분 것이 참 거룩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장수 지역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 세상이 막 변하면서 이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장수 지역이 단명적으로 되는 제일 대표적인 지역이 오키나와입니다. 그 세계적인 장수 지역이라는 오김선의 비석이 아주 유명합니다. 80세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90세가 마지막 나면 100세가 기다리고 돌려보내라.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에 따뜻한 노래가. 그런데 이 오키나와가 이 장소에서 아주 훅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떨어져 버렸느냐. 남자 여자 다 공이 1등이었는데 남자는 일본의 47개 현 중에서 37등이가 떨어집니다. 여성도 7등으로 떨어져.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비만율이, 당뇨병 사망률이 일본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아버린 거예요.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푸드 점포수가 일본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되어버려요. 자동차 문화가 들어서고 햄버거 문화가 들어서고 이것이 그 주민들의 건강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100세 자체 숫자는 오키나와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키나와의 70대, 80대가 전멸입니다. 그런 이상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장수 지역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지역에서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 나가노입니다. 이 일본에서 지금 제일 장수 지역으로 떴고 바로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해방이 되고 나서 와카스키 준이치라는 의사 한 사람이 나가노로 들어가 가지고 나가노는 그때 아주 벽천입니다. 이 일본의 알프스죠. 3,000m 넘는 산이 뭐 15개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산악지방입니다. 그 동경대학 의과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나가노로 들어갔는데 환자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교통이 나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딱 결심해서 환자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왕진의를. 그래서 이제 왕진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시작합니다. 뭐라느냐? 왕진을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가가 눈에 보이는 거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동경대학 교수 했던 사람이 와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환자 찾으러 왔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나가노가 그때부터 지난 50년 동안에 생활교육이 돼버린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끝까지 일을 하시오. 이건 이제 레코멘드가 시작이 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그런 게 떨어지니까 지금은 지금 나가노가 제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인데 우선 제일 먼저 걷기 루트를 많이 만들어요. 올레길들 이런 것들을 한 100여 개 이상을 지역에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 혼자 걷지 않게 했습니다. 8명에서 10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같이 걷게 했습니다. 같이 걷게 하면서 어떤 캠페인을 벌였느냐? 인터벌 워킹. 이것을 개발한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그냥 걷기가 아니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이게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걷게 해야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수지역은 평야지대는 없습니다. 전부 중산간 지방입니다. 걷는 것이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을에서도 장수인이 사는 집이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어디냐? 마을 어귀가 아닙니다. 마을 언덕 제일 위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조금 언덕을 더 오르고 내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심폐기능이 훨씬 자극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기보다도 인터벌 워킹 3분 천천히 3분 빨리 3분 천천히 3분 빨리 이거 5사이클 나가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천천히 빨리 하니까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개발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이 나서가지고 건강 모니터링을 계속 그 주민들 8명씩 조를 짜가지고 와서 들리면은 건강 모니터링을 이제 해줘. 3개월에 한 번씩 당신 건강이 어떠소 모니터링 해준 게 시작했다. 그러면서 건강 교육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노의 마스모토가 일본의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의 최우수 도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핵심 단어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걷자. 에브리언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입니다. 워크 앤 토크. 그냥 혼자 걷지 말고 동네 사람 같이 이야기하면서 걷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 그런 말을 이제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최장수 지역인데 의료보험 수요율이 건강보험료가 제일 밑에서 4번째. 그만큼 건강한 도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것, 그것이 장수지역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수사에 대해서 이런 변화되는 것의 해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 이 사망 원인, 치사율 원인이 뭐냐? 전부 고혈압, 당뇨입니다. 거의 95% 이상이 고혈압, 당뇨, 비만, 암 뭐 이런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을 우리 기저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저질환 이게 많았다. 그래서 코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죽는 제일 큰 이유가 제일 첫째는 연령,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두 번째는 남자자 중에서 남자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기저질환 있는 사람. 자, 뭐냐? 기저질환 이것은 생활습관이죠. 자, 이 생활습관 문제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더 놀라운 사실이냐 이것입니다. 백세인입니다. 자, 80대가 사망률이 20%였으면 100살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 일본의 백세인 숫자가 코로나 사태가 되면 확 줄어들 줄 알았더니 더 증가해버렸다. 일본 팀들이 저걸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팀들이 또 마찬가지 발표를 합니다. 보통 때보다도 백세인 숫자가 한 5% 더 이상 증가했다.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다른 연령군은 다 죽었는데 백세는 안 죽었다는 이야기. 그러다 미국 팀이 이제 뭘 발표를 했느냐? 이제 그때 당시에 880만 명이 걸렸었는데 그 중에서 백세인 60명이었는데 죽은 사람은 5명, 3명이었다. 다시 말해서 백세인 치사율이 5%라는 이야기입니다. 80세는 20%인데 100세는 5%밖에 안 됐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아주 큰 숙제였죠. 자, 100세인이 노출이 적어서.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걸린 사람 중에서 살아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조기 치료.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100세 어르신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더 관심을 많이 끌기 때문에 빨리 진단이 됐고 치료도 더 열심히 했을 것이다. 늙어지면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것.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공식 용어는 올드 에이지 패러닥스라 그럽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도 근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팀들한테 그렇지 않다. 다른 이유가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세인들 당뇨병 이완율, 고혈압 이완율이 일반 즉 80대보다 예를 들면 80대가 예를 들면 60% 뭐 40% 60% 이상 그 레인지인데 100세인이 되면은 당뇨병 비율이 5%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고혈압도 없고 당뇨병도 없으니까 또 100살까지 간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백세인들 기저질환 이완율이 낮다라는 그 낮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분들이 생활 습관이 좋았다. 자, 우리나라 백세인들 어쩐가? 우리나라 백세인들 생활 습관이 놀랍습니다. 100살이 돼서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오신 분이 그때는 한 20% 됐었는데 지금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유의하는 100세 어르신도 이제 그런 세상이 됐고,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우리가 이동성을 왜 중요하냐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이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방 안에서만 사시느냐, 울타리 안에서 집 안에서만 사시느냐, 마을 경도당까지 나가시느냐, 그다음에 마을 밖으로 나갔느냐, 요 4가지 척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하는데 그 이동성이 예를 들면 크게 증가했습니다. 36%에서 45%. 그다음에 남녀 장수도 달라진 것이 1대 12 정도로 여자가 많았는데 지금 1대 5 정도로 이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 거주 형태입니다.
어디서 사느냐? 20년 전에는 가족 동거가 집에서 사신 분이 90%였고 10%가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곡순남 근처에서도 집에서 사신 분이 5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30%가 혼자 삽니다. 백세인. 그다음에 양로원이 한 20%로 이제 증가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시느냐? 20년 전에는 절대적으로 큰아들 큰며느리입니다. 그 큰아들이 모시는 큰아들 큰며느리 모시는 게 70%였는데 지금은 그 모시는 비율이 30%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생활, 이 노인들의 독립생활이 크게 이제 강조되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제일 중요하게 본 자료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전에는 30%가 만족한다 그랬는데 지금 50%가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20년 동안에 더 건강해졌을까? 더 행복해졌을까? 답은 뭐냐? 예스입니다. 즉 사회적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좋아지면서 혼자 살고 또 이렇게 그 가족다 하더라도 굉장히 생활 만족도가 이제 높아진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삶의 질 평가를 할 때 이제 삶의 질 결정 요인이 뭐냐 이제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가장 삶의 질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삶의 질이 좋았냐? 자기 부양형입니다. 내 생활을 내가 스스로 처리한 그런 100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제일 좋더라. 100살이 되더라도 자기 건강 측에서 자기를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인 운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자료 가지고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게 뭐냐? 그 연령별, 소위 이제 이 치사율에 미치는 운동 강도가 미치는 효과, 치사율,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 40대, 50대까지 큰 상관이 없더라. 이거 이제 50대입니다. 이게 20대, 40대 이렇게 되는데 60대가 되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크게 저하하더라. 그래서 이 운동을 시킬 때 운동 강도, 피지컬 피트니스 한 3 정도 레벨로만 유지만 시켜주면은 이 노인들한테 아주 최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유명한 이제 수면 곡선 커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갔다가 탁 죽어야죠. 빌빌 하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핑핑 코로리, 그 나가노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뭐라고 번역했느냐? 팔팔꼴딱. 팔팔하다 꼴딱 죽자. 반대가 뭐냐? 낸낸 코로리. 자장자장 하다가 이제 콜딱 하는 거죠. 우리말은 빌빌콜딱. 자, 팔팔꼴딱 할 거냐? 빌빌콜딱. 누가 선택하느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 쉼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강부실한 표현하고 이 표현입니다. 행백리자 반어 90. 백리를 가르는 사람 90에 반이 왔다고 생각해라. 90에 끝냈다고 생각하지 다 끝이 보인다고 그러지 말아라. 자, 그래서 저는 장수사회에 대해서 어떤 글루미한 그런 생각보다도 이 발전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저희는 이제 믿게 됐습니다.